반갑습니다. 소민 아빠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5평, 31평, 34평 국민임대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38차에 이어 39차 장기전세주택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라는 주제로 정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살펴보는 국민임대 아파트의 한 종류인 장기전세주택은 SH공사에서 공급 때문에 서울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해당된다라는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라며 아파트 평형대로 25평형, 31평형, 34평형 그리고 이 25평 이하로 공급을 하는데 총 87개 단지에 총 550세대를 공급하는 임대 아파트다 라는 점과 이런 말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고 아직도 이걸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이 된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양전환 안 됩니다. 심지어 모집공고에 이렇게 나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의 한 종류인 제39차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9차 장기전세주택 청약 신청 접수 기간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29일까지이고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2021년 1월 15일 그리고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 제출 2021년 1월 26일부터 28일 그리고 소득 및 자산 소명은 대상자 별도 통보를 하고 마지막으로 당첨자 발표는 2021년 4월 30일 계약 체결일은 2021년 5월 21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0년 12월 11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기간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만 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직계 존속의 사망, 실종 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 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그리고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신청을 할 수가 없고 일반 공급 및 우선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 적용은 공급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하며 단독 세대주는 40타입 미만 주택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라며 단독 세대주 중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신청자는 단독 세대주라고 해도 50타입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분양권 포함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을 하며 동일 무주택 세대 구성원 내에서 중복 신청을 하거나 2세대 이상의 공급 신청자 사이에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중복될 경우 그 외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 세대 분리해가지고 중복 신청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도 중복 신청입니다. 그리고 무효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분양권 포함 주택 소유 등으로 자격 요건 상실 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39차
장기 전세 주택 면적별 자격 기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60 타입 이하, 아파트 평형대로 25평형 이하, 그리고 60 타입 초과 85 타입 이하, 아파트 평형대로 25평형부터 34평형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85 타입 초과 아파트 평형대로 34평형 이상 평형대 아파트들을 말합니다. 먼저 60 타입 이하를 살펴볼 건데 33 타입으로 공급하는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35 타입 수서동 721-1, 38 타입 왕십리 주상복합, 41 타입 수유동 486-682, 45 타입 수서동 721-1, 47 타입 왕십리 주상복합, 49 타입 등촌 장기전세 서초 네이처1, 서초 포레스타, 신정 포, 오금 1, 그리고 54 타입 서초 포레스타, 59 타입 강동 리버스트, 강동 리엠파크, 마곡 3, 7, 8, 11, 12, 14, 15단지, 그리고 목동 리본타워, 서초 더샤폴에 2단지, 5단지, 7단지 등등 정말 많은 곳에서 공급을 하는데, 보이시는 화면 공급 지역 및 아파트 확인하시길 바라며,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신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액은 합산 기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2,764만원 이하가 되셔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60 타입 초과 85 타입 이하를 살펴보면 64 타입 송파 레미안 파인탑, 74 타입 위례 10블럭과 13블럭, 서초 네이처1 등등 많은 곳에서 공급을 하는데, 역시나 보이시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소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부동산 가액 합산 60 타입 이하와 마찬가지로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2,764만원 이하가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85 타입 초과를 살펴볼 건데, 서초 네이처1 2단지와 양재 102에서 공급,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50% 이하가 되셔야 하며, 부동산 가액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2,764만원 이하가 되셔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39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 타입 미만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세대에게 먼저 공급을 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70% 초과 100% 이하 세대에게 공급, 소득은 화면 내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소득 범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 단지, 해당 구 및 연접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순위이고 공급, 그리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시 거주자분들이 2순위이고 공급을 하고, 또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이마저도 동일하다면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순으로, 또 동일하다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50 타입 이상 60 타입 이하를 살펴볼 건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혹은 청약저축통장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액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들이 1순위이고, 6개월 6회 이상 경과한 분들이 2순위,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3순위인데, 이 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세대에게 공급을 하고,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또 이마저도 동일하다,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순, 또 동일하다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으로 60 타입 초과
8호 타입 이하를 살펴볼 건데 역시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혹은 청약저축통장 2년 24회 이상 납입하신 분들이 1순위, 6개월 6회 이상 납입한 분들이 2순위, 그리고 1순위와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3순위,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시 배점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이마저도 동일하다,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또 이마저도 동일하다,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8호 타입 초과, 서초 네이처일과 양재 102 이 아파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혹은 청약예금통장 가입기간 2년 24회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시키신 분들이 1순위, 이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2순위이고 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으로 당첨자를 선정, 이마저도 동일하다면 미성년 자녀가 많은 순, 또 동일하다면 역시나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번에는 임대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자 장기전세주택의 가장 큰 장점인데 뭐냐? 장기전세주택은 국민임대 아파트, 이 행복주택, 영구임대, 매입임대, 아파트 등등 임대 아파트들 크든 적든 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전세주택은 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100% 전세로 입주를 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현 시점 아파트값 폭등, 심지어 부동산 임대 3법으로 인해 전셋값마저 폭등을 한 시점, 이 장기전세주택 당첨이 되면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지역 전세금액 시세를 비교해 본다면 절대적으로 저렴하게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집 공고를 보면 강동구 리버스타 아파트 25평형 이 5구 타입 아파트 전세금액 2억 5,725만원에 입주를 할 수 있고, 강남구 세곡동은 강남구라 조금 더 높은데 5구 타입 아파트 평형대로 25평형 3억 5,200만원, 84 타입 아파트 평형대로 34평형 4억 6,725만원이지만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를 반영한다면 엄청 저렴하게 입주를 할 수 있는 아파트다 라는 점 참고하시고, 해당 자료는 영상 하단에 올려둘 테니 살펴보시거나 SH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제39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는 2021년 6월이라는 점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38차에 이어 39차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선 제 채널 내 보시면 국민임대아파트 관련 영상들 정보 공유를 하고 있고 다양한 국민임대아파트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공통점이 국민임대아파트나 행복주택, 영구임대아파트 등을 보면 하나같이 아파트 평형대 25평형 이상 평형대 찾기가 정말 힘들지만, 오늘 알려드린 장기전세주택은 공급 타입 이 평형대가 최소 25평형 이상, 심지어 중대형 평형대까지 공급을 합니다. 때문에 신청 자격 되시는 분들, 특히 자녀가 많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최장 20년 거주를 할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에 당첨이 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쪽박을 찬다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쪽박 찰 수도 있습니다. 왜? 장기전세 주택이 25평, 31평, 34평 혹은 중대형 평형대까지 있고 입주를 할 수 있고 2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당첨되셔가지고 입주하신 분들 집 걱정은 안 하십니다. 왜? 20년 동안은 집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 말이죠. 이 장기전세주택이 처음 도입된 게 2007년도니까 2027년도가 되면 20년 만기가 되어 퇴거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헌데 최근 보면 아파트값 폭등, 그리고 아파트 전세 물량도 거의 없고 있어도 전세값 폭등을 해서 이분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7년 뒤에 나가야 하는데
아파트값 폭등 및 전셋값마저 폭등을 해버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장기 전세주택 신청하셔가지고 당첨 및 입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안을 해드릴게요. 이 당첨이 되시고 입주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혹은 청약저축통장 매월 10만원씩 밀리지 말고 20년 거주하는 동안 밀리지 말고 계속 납부를 하세요. 예를 들면 20년 동안 장기전세 주택에 거주를 했고 청약통장도 밀리지 말고 납부를 했다면 납입회차는 최소 240회차, 납입금액 2,400만원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의 통장으로 서울 시내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셔가지고 분양을 받으셔서 입주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좀 이해를 하셨나요? 이 장기 전세 주택에 당첨 및 거주를 하면서 아무런 준비를 안 하면 현 아파트값 폭등 그리고 전세값 폭등한 현 시점에서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를 하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준비를 한다면 이 저렴한 금액으로 20년 동안 거주를 하면서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 및 입주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납입금액 2,400만원이면 서울시내 공공분양 아파트 당첨 커트라인 점수보다 높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후 영상에 분양 전환이 가능한 아니 불가능한 장기 전세주택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릴 건데 일부 장기 전세주택 거주자분들이 왜 아파트 분양 관련 대비 준비를 안 하는지 그리고 왜 분양 전환이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